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네, 슈어 소프트테크고, 자, 오늘 이 종목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그간 좀 오르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이 마이너스 18% 정도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이너스 18%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신규로 한번 접근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적으로 조금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고요. 자,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는 맞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하락한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 자, 이 배경은 뭐고, 그리고 이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만 저는 핵심적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규 상장주인 거 알겠어.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인 내용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하락하게 한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현대차 블럭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럭딜.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만기가 된 시점이 왔었을 때 총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슈어 소프트테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현대차가 14.92% 정도 지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월 말쯤에 스펙과 상장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 기업인데 현대차가 여기에 주요 고객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정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시점 4월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시점이 바로 이제 어제였던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비중을 절반 가량을 이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는 금액대까지 떨어져가지고 9.9% 시간의 기점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9.9%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보유 지분 절반을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 자체적인 내부적 악재가 있지도 않을까. 자, 이런 공포감을 시장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자, 그런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다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대 가량 하락이 나왔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이런 악재가 나오고 대기업이 지분을 빼는 시점에서 하한가를 가지 않고 어쨌든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켜준 자리가 어디다? 바로 그 신규 상장 시점에 처음 의미 있었던 이 자리, 자, 처음 이제 상장했던 이 저항대 라인, 자, 시가가 8,990원이에요. 이 8,990원이 새로운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켜내고 현재 주가가 지금 수급이 조금 경색된 상황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현대차가 지분을 절반 매도한 금액대가 지금 제가 확인된 바로는 9,800원대 라인. 자, 이때 대주주 현대차 주주 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800원대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불안정한 심리가 투매를 불러일으켜서 물량을 뱉어내고 난 다음에 지지받은 자리가 현재 바로 9,000원대 라인인 신규 상장 초반의 시가였던 9,000원대 라인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는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악재가 남아 있겠죠. 자, 절반 지분. 자, 지분의 절반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날짜가 언제라고요? 바로 10월 28일. 나머지 절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10월 28일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10월 28일 날에 매각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이 종목이 더 올라갔었을 때 의무 보유 기간에 대한 그거를 끝난과 동시에 매각을 했었어야지. 그게 아니라 바로 매도로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기업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슈어서포트 테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어쨌든 10월 28일 날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싼 값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비싼 값에 매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대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 가격이라도 조금은 더 올려가지고 매각을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한 가격대도 9,800원밖에 안 되는데 9,000원 미만 가격대에 과연 매각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월 28일 날짜인 자,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시점 임박할 때까지는 저는 주가가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나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고 싶거든. 대기업 입장에서도. 근데 차트적 흐름을 봤더니 물량도 많지가 않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신규 상장도 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가를 지켜내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28일이라고 하면 거의 2달이 남았어요. 2달. 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주가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팔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판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매각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서 보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매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의 위치를 그래도 조금은 끌어서 올려놓고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홀딩을 하시고 조금 내가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지받는 거 한 이틀 3일 더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고 사람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없이 막연하게 악재는 악재야, 호재는 호재야 이렇게 인식하면서 매수하시다 보면요 언젠가는 회의감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감을 좀 깨부수고 내가 조금 심도 깊게 주식 공부를 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야, 여기 보이는 번호가 제 직통 번호인데 자, 이분들께는 제가 그래도 좀 특별히 오늘 이 슈어서포트 테크에 대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주식 경험과 시장 경험치들을 조금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일정과 기사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있을 OTT 관련 수혜 일정, 자, 국제 시상식이 열리죠, 부산에서.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이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 청약에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부각받을 수 있는 일정과 테마 재료주들을 제가 뒤에 조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 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시연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자,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